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오늘은 키슬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편 때 하고 이제 시즌 4 들어와선 처음인데 네. 저희 특별편이 전체적으로 릴리즈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네. 근데 확실히 기획할 때도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더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원래는 한 편 한 편씩 가려고 했던 게 두 편으로 나눠지고 이러면서 되게 길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길어진 게 오히려 좀 호재였던 것 같은 게 살펴보니까 특별편 이제 7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사별 건강한 식단 가이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맞아요. 네, 댓글도 제일 많이 달리고 맞아요. 그게 또 빠른 대사 느린 대사라는 그 처음 듣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모호하던 식단에 대한 솔루션이 팍 있었던 것 같고 제 스스로도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나는 확실히 느린 대사구나. 예,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편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모발 미네랄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느린 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편을 통해서 최대한 초보자분들께 가이드를 잡아드리려고 했고, 그래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은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여전히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두 번 불러드릴게요. 적으실 분들 받아 적으시고요. lchfpodcast.co.kr lchfpodcast.co.kr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올려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긴 어렵긴 한데 궁금하신 것들 여기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추려서 방송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모실 때 그때 답변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이거나 조금 개인적인 의학 질문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또 그리고 진찰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네,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 4 첫 번째 주제가 저희 비만이었어요. 네네. 앞에 김혜원 원장님 방송 들으셨나요? 네네. 어떠셨어요? 당연히 듣죠. 네. 편집을 편집자니까. 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너무 귀한 이 녹음본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이잖아요. 로한 것.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집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우선 김혜원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조리 있게 잘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막힌 데가 탁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너무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네. 시즌 4를 아주 그냥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화 이어서 계속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번화는 비만을 저탄고지로 극복하신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키슬님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시고 또 구구절절히 와닿으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108kg에서 58kg까지 약 50kg을 감량해 새롭게 태어난 리본입니다. 와, 50kg. 와, 와, 사람 하나가 진짜? 빠져나가. 그러니까 네, 네. 대박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최근에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리본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저탄고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많은 분들께 돌려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인스타에서 워낙 스타세요. 스타시죠? 네. 인스타의 스타. 네. 레시피가 진짜 어마어마하신데 네. 저는 최근에 본 게 가장 이거는 감동을 너무 충격적이었던 네. 게 키토 떡이었어요. 저는 면이요. 아, 면. 키토 그쵸. 면. 있을 수 대박이에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그러니까 빵이나 이런 것들 레시피가 그래도 간간히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떡이랑 면은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 리본님 레시피 보다가 라테스 장갑 샀어요. 아, 역시 네. 이 영향력이 엄청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계속 사연 부탁드릴게요. 제 다이어트 흑역사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다이어트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식욕이 억제된다는 말을 듣고는 주방세제를 먹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미쳐 있었어요. 이 정도니 유행하는 무슨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식욕 억제제, 지방 흡입 이런 건 당연히 다 해봤죠.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시절에는 하루 종일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초절식 초저칼로리로 억지로 날씬한 몸을 만들어 지내던 시절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맘때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가서도 다음날 부을까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두 젓갈 깨작거리면서 남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다이어트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만나서 음식을 먹는 두려움으로 바뀐 거죠. 아,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시즌에 또 약속 잘 안 잡잖아요. 그쵸.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자기 무슨 아. 카톡이나 이런데 당분간 찾지 마라 이런 거 써놓고 맞아요. 인스타에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나 자극하지 마라 이런 거 되게 써놓고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 몸이 망가졌고 30대, 40대로 접어들며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더 이상 그런 초절식을 버티지 못하고 자꾸 절식과 폭식의 패턴을 반복하게 됐고요. 특히 10여 년 전쯤 가게 두 곳을 오픈해 운영을 하다 보니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야식에 집중되면서 퇴근 후에 온갖 배달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다가 잠드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러다 보니 체중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거 제 얘기인가 지금? 왜 그 있잖아요. 먹다 이렇게 잠드는 거. 아. 입에 물고 이렇게 잠드는 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쵸. 저 초절식 한번 잠깐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식이장이 있었을 때 네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첵스 있잖아요. 집에 네네. 첵스가 있었거든요. 초코 첵스. 아, 그거 손에 쥐고 먹다 그거 쥐고 자는 적 있어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손에 막 달달한 냄새서 봤더니 손에 초코 첵스가 가득 쥐어. 너무 이거 진짜.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네요. 내 얘기다 네.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야금야금 살이 찌던 과정에서도 그냥 제 몸을 그냥 두지 않고 괴롭히고 식욕과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먹고 굶고 다이어트하고 다시 폭식하고의 반복이었죠.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느 날은 직장 동료들이 제가 싸우는 덴마크 다이어트의 트레이드 마크인 달걀을 가지고 야, 그 냄새 달걀 지긋지긋하니까 한 번만 더 달걀 먹으면 다 그만둬버린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음을 얻듯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통해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한 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였고요. 첫 번째 키토제닉 다이어트 실패로 요요를 보긴 했지만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가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하고 두 번째 도전을 통해 9개월간 50kg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키토 식단을 통해 매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박수.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생은 틀렸다고 생각할 만큼 포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을 예약하자 이러면서. 그치만 키토식 이후로 정말 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리본, 다시 태어난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키토를 알고 난 뒤에 변화한 삶에 대해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진 사연이에요. 저 이거 진짜 가슴이 막 울컥 찡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네. 진짜 제가 몇 번 이걸 읽었는데도 지금 또 키슬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약간 마지막에. 팔자 눈썹 되면서 진짜 너무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리보님을 직접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 이 자리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리본입니다. 인스타 스타를 이렇게 모시고 모시고 너무 네네. 영광입니다. 네. 저 자세 진짜 많이 컸네요. 그러게요. 이게 본인의 사연을 네. 다른 사람 통해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또 들으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읽으시는 동안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다시 되짚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네. 어쩜 이렇게 따뜻하신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하신 레시피들을 아낌없이 그냥 정말 그러니까요. 다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너무
멋진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다이어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리보님 말씀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힐링하시고 또 다이어트에 또 결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연을 쭉 봤는데 저 네. 뭐 시작부터 너무 폭탄같이 펑펑 터지는 네, 네. 다이어트를 진짜 어릴 때부터 오래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럼 처음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부터 치킨이나 뭐 이렇게 아. 햄버거 이런 외식 문화들이 발달을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서 그때부터 이제 외모에 대한 그런 집착도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압구정에 오렌지족, 야타족 막 이런 거 네, 생기면서 저희 막 때부터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오렌지족 추억의 단어. 그 사진 보면 다 탱크탑 입고 다니세요. 네, 맞아요, 막 맞아요. 진짜 네. 짧은 미니스커트에 탱크탑 입고 막. 네. 실례지만 네. 리본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저 거죠? 44세입니다. 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동안이세요. 실물로 뵀을 때. 그쵸, 아, 그쵸, 네. 그쵸. 저희 지금 리본님을 실물로 뵌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반응이 사진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고. 피부가 어쩜 이러세요. 그리고 정말 그 키토식 식단 하게 되시면 그 본인들이 더 빨리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치팅을 하거나 이렇게 나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벌써 얼굴에서 다 티가 몸도 뭐 알겠지만 그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되게 정말 먼 길 걸어오셨는데 네, 사연에 보면은 네. 세제를 드셨다고. 네, 맞아요. 언제 드신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친구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랑 네. 다이어트 정보도 항상 공유를 했는데 이제 식욕이 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세제를 먹고 이렇게 식욕 억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식욕 억제를 위해서. 네. 우리가 흔히 퐁퐁이라고 부르는 그 네네네. 주방 근데 세제. 이것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이고, 설마. 걱정이 제발, 되지만 못 마셔요. 이게 입 음. 끝에 대는 순간 막 속에 타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저희도 몇 방울 못 네. 먹었는데 빵. 네, 집에다가 이제 얘기도 못 하고 하루 종일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버블 저거 뭐 애기들 노는 거 있잖아요. 입에서 네, 버블. 버블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사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네. 되게 슬프죠? 네. 이게 슬픈데 웃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만큼의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생각했던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먹어지지가 않는 네, 거죠. 네. 그래도 사람 몸이 자기 몸 지키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다이어트들이 그렇죠. 네, 뭐 식욕 억제제, 기본이죠, 기본. 지방분해 주사. 그럼요. 저희 어릴 때 고 20대 때 네. 카복시 이런 것도 엄청 네, 네,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네네네.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해봤죠, 다. 그러면 단식원도 가봤죠. 너무 당연하게 가봤죠. 얘기하셔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가봤죠. 근데 요즘에는 단식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좀 무식한 방식이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이지가 않고 그냥 무조건 방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굶기고 뭐 이런 식.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단식원 같은 거 처음 생기면서 아이돌 스타 누구가 단식원에서 뭐 10kg씩 빼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엄청 이슈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가면 다시 다 그럼요. 이틀 안에 돌아오니까요. 저희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굶는 다이어트는 비효율과 필연적인 거. 네네. 이틀이면 싹 다 돌아오는. 그렇죠. 뭐 그리고 덴마크 다이어트 때문에 직장 동료분들한테 또 네, 맞습니다. 지탄을 받으셨다고. 네. 일생이 덴마크였어요. 일생. 일생이 덴마크. 좀 쪘다 싶으면 또 덴마크 하고. 그럼 일생. 덴마크 2주를 다 성공을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네네. 이 초기에는 뭐 2주까지 다 성공을 했지만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2주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떡해요? 살은 4일까지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4일만 딱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요요가 그렇죠. 오는. 네. 네. 작심 4일 패턴이네요. 뭐 해서 뭐 5kg, 뭐 7kg까지 네네. 뺐다고 해도 정신줄 한 번 놓고 먹으면 네. 하루 안에 다 돌아오니까요. 하루. 아침에 봤던 사람이 저녁에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아침과 저녁이 네네. 달라질 점. 누구세요?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절식 뭐 안 먹는 다이어트들은 그런 것도 주스 다이어트도 있어요. 헬파이어 주스? 설류 48시간. 다 해봤죠. 다.
뭐 효소, 뭐 레몬물, 디톡스. 네네네. 뭐, 그쵸. 안 해본 게 없죠. 포도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고 아마 제 인생에서 키토 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막 찌우기 전까지는 그냥 일생의 반을 먹는 데 쓰고 네. 그 반을 다이어트 하는 데 썼다고 해도 그냥 인생이 다이어트였어요. 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뭐 눈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게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꼭 이중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갈등이 컸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네. 저런 거죠. 남들 주위에서 보면은 다 정상적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고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일상적인 거를 제가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식욕 조절이라는 부분을 제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삼시세끼 먹고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내가 뭐를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자괴감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죠. 사실 근데 모두들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쵸. 괜찮은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식욕억제제 먹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모임 있으면 막 3일씩 굶고 그러고 나가서는 맞아요. 원래 날씬한 것처럼 워터파크 가기 막 한 한 달 달 전에 막 전부터. 카운트해 가면서 막 네. 굶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는 티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음. 마치 백조가 무한 그 유효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엄청 젖듯이 근데 이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그걸 못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키토제닉을 해서 그 다이어트가 반드시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일반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럴 때는 완전히 100% 내 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이것도 못 참아. 남들은 다 참고 날씬한 몸매 유지하고 식욕 조절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거에 맞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파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이 경지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증거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고 또 다시 때 되면 폭식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20대를 보내시고 그래도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날씬한 몸을 유지를 하셨다고 네네. 오사이즈의 네. 아주 예쁜 몸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어느 순간 오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때 네네. 그때 어떻게 되신 건지 한번. 그러니까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너무 지치고 이제 힘들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더해지면서 제가 평일의 삶이 다르고 주말의 삶이 다른 거죠. 평일에는 식욕 억제제를 먹고 완벽하게 이제 사는 거죠. 덜 먹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 하면서 이제 주말에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네. 고삐가 이제 풀리는 거죠. 5일 동안 참았던 게 네, 이틀 그렇죠. 동안. 그리고 네. 너무 이제 식욕 억제제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약을 안 먹고 쉬는 건데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먹고 다시 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패턴들이 너무 힘겹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서 네네. 그냥 이제 인정하고 내려놔보자. 그리고 나는 내 식욕을 못 네. 이기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때만 해도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으면 네. 언젠가는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약들을 안 먹고 이제 이 망가진 나의 식욕을 되돌리자 해서 진짜 먹고 싶은 거를 참지 않고 네. 계속 먹었어요. 네네네. 근데 갈수록 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주위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지방이 지방을 먹는다는 둥, 뭐 지방 세포가 커지면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말들도 무수히 있지만 저는 그런 믿음 하나.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느 정도 한 3-4개월이 지나면 이제 나의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네. 안 돌아오고 100kg에 육박하는 몸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식욕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kg 가까이 되는 삶을 계속 한 2년 넘게 3년 정말요?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네. 그 사실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 증거 사진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보통 그거를 지우죠. 보통 저는 사진을 안 찍죠. 저는 그냥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음. 그때 저보고 다 슈퍼돼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그냥 네. 나는 슈퍼돼지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그 삶이 어떤지를 제가 다 아는 거죠. 너무 이제 오래 네. 하고 싶지 않으신 네, 거죠. 네, 맞아요. 거의 평생을 네, 다이어트 그래서 하셨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진짜 슈퍼돼지처럼 그냥 사는 이게 나의 식탐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었죠. 그렇구나. 네. 그때 이제 그게 호떡 10개 든 그렇죠, 호떡 그렇죠. 봉지? 네, 그러면 네, 네. 그때 식단은 그냥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이제 네. 안 좋은. 아주 나빴죠. 아주. 뭐 어떤 걸 많이 네, 드셨어요? 탄수화물에 뭐 당분에 가공식품. 네, 그렇죠. 음. 분식에 혹시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입니다. 아, 역시. 근데 그게 주식임에도 네. 그러니까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또 그냥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그 밥 위에 떡볶이를 얹어 그렇죠. 드시는 거예요. 네. 비벼 모든 먹으면 음식에 치킨도 떡볶이랑 먹고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떡볶이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러셨구나.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탄수화물이 과잉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막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 때처럼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이렇게 배부르고 막 그랬던 이유가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가장 문제점은 저녁에 이제 먹다가 잠드는 거. 그 아까 사연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경험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려고 해서 자는 게 아니고요. 이제 폭식을 하고 다 먹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다가 힘들어 잠깐만 쉬어야지 할 때 그때 잠이 드는 거예요. 대박. 잠깐 누웠을 때. 네. 맞아요. 그때 보니까 아침이야. 이미 얼굴은 부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은 먹다 피곤하고. 남은 거 막 네. 이렇게 어질러져 아, 있고. 막 근데 뭐 냄새 올라오고.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이었어요 그냥. 진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모님께서 그분도 제가 뭐 때문에 이 먹다 잠든 얘기를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입에 이렇게 물고 잠들어가지고 베개 일어났대. 베개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고. 심지어 입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적도 와 있어요. 진짜요. 네. 막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부끄러워서 솔직히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아니 뭐 그쵸? 이미 사진도 다 공개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나는 이제 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또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 뭐 그럴 맞아요.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 솔직히 너무 힐링인 것 같아요. 저 좀. 초코첵스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에 쥐고. 진짜 그리고 나만 이것도 그런 게 아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도 이제 그 저탄고지를 제가 시작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의 시작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언이네요. 명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그 옷도 네. 그 사진에 있는 회색 그 무슨 후리스인가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것만 입고 다니셨다고.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 이렇게 옛날에 날씬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네.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내 몸. 내 몸은 이건 내 내가 몸이 아니야. 3년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 맞아요. 3년째, 5년째, 7년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놓치고 사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음. 살찌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66을 입는데 보통 때는 이제 옷가게 입어서 66이 안 맞잖아요. 이 옷이 마음에 들어도 안 사요. 나는 77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언니가 했던 저희 언니가 친언니요? 저한테 네네네.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뭐 1+1 세트로 산 거 저한테 하나씩 주고 그러면 네. 그거를 9월부터 옷이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겨울 옷이잖아요. 네네. 가을 9월부터 시작해서 네. 내년 3월까지 입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떨어질 때 해질 때까지만. 음. 그래도 빨아는 입어야 되니까 한 가지 옷만 계속 빨아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옷을 해주죠. 사는 게 싫은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 그리고 옷을 사는 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고도비만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날씬해 보이는 옷이 있어요. 근데 남들의 기준하고는 다른데 내가 볼 때 이 옷이 마음에 들면 남들이 무슨 옷을 사다 줘도 다 더 뚱뚱해 보이는 거야. 근데 네네. 언니가 저한테 항상 한 말이 뚱뚱한 애들은 뭘 입어도 똑같으니까 다른 옷 좀 입으라고. 근데 이제 그 고집을 정도로. 부리는 거죠. 네. 그것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고 비둘기 아줌마라 그러고 나홀로 집에 그 비둘기 할머니랑 똑같다 속상해. 그러고. 속상해요, 근데 진짜. 근데 저 혼자 이제 심각함을
그냥 난 이제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슈퍼돼지로 살 거야. 이렇게 살 이렇게. 거야 네, 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고. 네, 네, 네. 그냥 행복한 돼지라고 할까요? 그거는. 네, 그게 행복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들일- 행복한 척하는 돼지? 그러면? 척도 안 했어요. 그냥 아. 받아들인 네, 그냥 받아들임. 운명, 아, 운명이다. 운명. 운명이다. 좋든 싫든 이건 내 운명이다. 언젠가 뭐 상황이 좋아져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되면은 있을 수 없지만 그냥 이것은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함부로 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아. 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네, 생각하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뭘 네. 해도 똑같다. 아. 뭘 해서 내가 여기서 다시 날씬해지더라도 다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난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보시고 음. 덴마크는 뭐 1000번도 넘게 하셨다고 하니 네,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빼는 걸 몰라서 못 뺀 건 아니고요. 그쵸.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빼는 건 아닌데 이제 유지를 못 하니까.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치. 각자의 나름대로 다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다 박사님들이야. 맞아요.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몸과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게 그대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기로 하시고 네. 이제 지내셨던 건데 네네네. 다이어트를 다시 결심하게 된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조금씩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안 되니까 네. 포기하다가 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이제 공원에 갔는데 물론 제 개는 아니지만 동생 개가 이렇게 물리는 사고가 나면서 아이고. 네. 네. 근데 상대자분 그 상대 견주분이 강아지를 문 그렇죠, 상대 그렇죠. 강아지가 네. 네. 강아지의 견주분. 네. 네. 저는 거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오. 똑같이 저와 후리스를 입고 저와 비슷한 몸매에 그러니까 아. 저보다 키는 한참 작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아주 크게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보이나 보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물론 네. 컸고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강아지에 대한 뭐 사랑이나 뭐 네. 이런 기준을 보면서 내가 산책을 데리고 다니는 이 모습들도 뭐 아름답게 봐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강아지가 물려 있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저하고 똑같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한 거죠. 아.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저녁에 강아지를 데리고 혼자 폭식을 하거나 그걸 몰래 지켜보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이나 이런 면에서 모든 정신적인 충격이 한꺼번에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저기가 아니고 그 옆에서 이렇게 어떤 날씬하고 예쁘신 분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평생을 강아지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저의 물론 이거는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건강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네, 네.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내가 운영하는 회사나 네. 내가 운영하는 가게나 절대로 건강한 패턴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로 인해 사고가 난 상대분과 그 옆에 네네네. 지나가는 게 뭔가 건강해 보이시니까 예쁘다고 네네네. 표현하긴 좀 그렇고 네네, 예쁜 건강해 거 예쁘셨겠죠 보이셨어.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과 상대적으로 내가 바라는 나는 이 건강한 이 강아지와 견주의 네네네네. 모습인데 네네. 실제의 나를 그동안 부정하고 있던 그렇죠, 실제의 내 그렇죠. 모습을 우리 강아지 문 네. 상대분 견주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아. 옷도 그 후리스를 똑같은 후리스를 입으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알잖아요. 맞는 바지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겨울인데도 쓰레빠 뭐 이렇게 신고 다니고 다 해지도록 입어서 완벽한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내 강아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 이거는 이제 리본님 사전 인터뷰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제 막 상 한 상 차려놓고 먹다 잠드는 그 네, 시점에서 네, 네. 강아지가 네, 맞아요. 리본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머. 그러니까 원래 그 이렇게 그 애견인들은 다 알아요. 그 강아지들의 그 공통적인 그 표현이 있어요. 네. 맛있는 거 달라고 할 때 그 사랑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탁 앉아서 이렇게 눈 하면 주인이 줄 마주치면서.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근데 뭐 족발, 보쌈. 보쌈 이렇게 세트로 다 시켜놓고 탕수육 뭐 이렇게 시켜놓고 있는데 정말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달라고 원래 음식을 보면 그렇게 하는 강아지가 이제 엄마가 폭식하거나 그러니까 의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만히 물끄러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 어떡해. 눈물 나지 네,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강아지도 저를 걱정해주는 강아지도 눈물이 났고 그래서 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달라질게 이렇게 살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저탄고지를 시작하면서도 제 인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메이님 눈물을 다시 흘리고 이렇게 계신데. 계속 듣는데도 네, 이렇게 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아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 얘기도 그렇죠. 하셨는데 네, 내가 네, 네, 건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네, 내 다 가족도 그렇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네, 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네, 모든 네. 것들이 건강할 수 없겠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충격을 받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아지를 건강하고 예쁜 사람만 키울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내 가족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족이죠. 나의 안 건강한 신체로 인한 정신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를 너무 이제 마음속 깊이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결심, 의지 이런 그리고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원이 맞아요. 다른. 그 주위에서 네. 친구들도 보면요. 이제 뭐 고등학생 딸이 있거나 중학생 딸이 있거나 어린 애들이 있거나 그런데도 엄마들이 다이어트에 막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보면 다이어트가 잘 될 때는 상냥해. 아이들한테도 잘해. 근데 다이어트가 힘들고 다이어트가 안 되고 뭐 막 요역하고 막 살이 찌겠지만 애들한테 학대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시게 네, 되는 네, 거죠. 아니 네. 사람이 굶으면 당연히 그럼요. 난폭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잘 안 됐을 시에 모든 게 다 짜증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잖아요. 특히 딸 가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하잖아요. 요즘 다들 고등학교가 뭐예요?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 맞아요, 하던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에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너무 막 마르고 예쁜 애들 너무 많이 나오고 유튜브로 맞아요. 계속 보고 무슨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요즘 음. 초등학생 여학생들도 진짜 혹독하게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난 김혜연 원장님 말씀대로 다이어트는 처음 하는 다이어트가 네. 제일 잘 되는 좋은 다이어트고 네. 다이어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다이어트 안 되는 몸으로 변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익히 말씀도 많이 드렸고 잘 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리보님 네네.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는 원래는 보통이셨는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더 이렇게 비만으로 그렇죠, 가시게 그렇죠. 됐다고. 네. 네. 그렇죠. 근데 패턴을 보면은 주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시작하면은 반드시 요요를 겪고 그리고 뭐 단식원이나 이렇게 다이어트의 그 커뮤니티에 관련된 뭐 모임이나 뭐 그런 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 있어요. 나 옛날에 5였어. 나 옛날에 맞아요. 나시였어. 근데 그때를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5년, 10년을 놓치고 사는 거죠. 제가 음. 이 저탄고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인정했던 거는 식욕을 다스리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대로 굶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진작에 세상에 했겠죠. 없어. 아니 없어. 음.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아, 네. 아, 죽어, 그냥 죽어서 네. 죽어서 없어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네. 네. 인류가 종족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놓은 폭식 시스템이 있다고 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음. 거식증이나 이렇게 말라서 거의 아사 직전인 그런 여자분들한테 다시 폭식증이라는 그쵸. 그런 병이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 맞아요. 거식과 살아가게 폭식은 만들려는- 같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명 보존의 아. 그 법칙을 위해서 진짜 신의 영역 네, 맞네요. 네. 그렇게 네, 듣고 그렇네요. 보면. 그거를 신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지껏 폭식을 하는 나는 의지가 부족하고 세게 말하면 되게 쓰레기 같다는 욕망 생각. 덩어리다. 예, 네. 뭔가 나는 나 하나도 제대로 절제를 못하면서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먹었거든요. 그쵸. 포기하고 먹는 거죠, 나 자신을. 근데 그것이 신이 주신 선물, 음.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어떤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기뻐질 것 같아. 이게 없었으면은 아까 리본님 말씀대로 다 없어요. 사라졌겠다. 네, 사라졌겠구나. 네.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나는 솔직히 에너지 덩어리인데 에너지 꾸준히 여자들 공급해줘야 아니 되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있으니까 아. 다 없어. 음. 안 먹을 맞아요. 텐데요. 맞아요, 음. 맞아요.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요새 식욕 건강해야 식욕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안 건강할 땐 식욕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가짜 식욕 뭐라 맞아요.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그 식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건강한 식욕이라는 거는 막 음식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됐을 때 배가 고파지면서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이런 되게 정상적인 거. 근데 맞아요. 이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는 몸이 굶다가 허기로 그냥 빵 폭발해요. 근데 그게 리본님 말씀대로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식욕이 안 건강해서 식욕이 없어서 밥을 제때 안 챙겨 먹으니까 몸이 살려주려고 나한테 맞아요. 너 강제로 막 우겨 넣는 거예요. 막. 제가 20대 때 식이장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진짜로 식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제가 식욕이 그냥 없어서 안 먹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지가 않고 맨날 굶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얼마나 손상이 많이 됐겠어요. 그렇죠. 다 손상되고. 그런데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식욕이 안 따라오는 거죠. 건강한 식욕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건강한 식욕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 구분을 제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네. 이게 거기서 딱 나눠지네요. 음. 너무 깨우침을 하나 그리고 주셨어요. 그 식욕을 내 의지대로 그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쉬워져요. 음. 그리고 폭식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식은 응당이 남들도 뭐 과식하고 많이 먹는 날이 있고 뭐 다이어트 하는 중간에 폭식을 한두 번씩 한다고 해서 그걸 뭐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뭐 이틀, 3일 이어져서 한 달 내내 폭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네네, 치료를 네. 받아야 될 문제지만 아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식욕이 많이 사라지는 맞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안 돼 할 때 더 맞아요. 땡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하면 안 돼 몸이 할수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은 몸이 벌써 또 자기를 힘들게 할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다시 폭식의 먹고 길로. 싶게끔. 그렇죠. 음.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늘은 꼭 뭐 먹지? 성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까지 내가 몇 킬로 빼고 꼭 그 옷을 입고 나타나서 뭐 이런 두 주먹 불 끈지는 이런 다이어트는 계획대로 뭐 딱딱 세워서 뭐 식욕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삐를 좀 느슨하게 풀고 자 오늘은 뭐를 먹지?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강박이 더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길게 가는 쇼컷이네요. 그렇죠. 어려울 수는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름인데 나는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혹독한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폭식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단식 결심한 날 배가 제일 고파요. 맞아요. 괜히 별로 고프지도 않았었는데 맞아요. 괜히 먹고 싶은 게 막 생기고. 네, 괜히 네. 짜장면 먹고 싶고 네, 막 맞아요. 그게 진짜 정신이랑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먹어보면 배는 금방 불러오고 그렇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적당히 먹고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폭식에 나가고 왜냐면 나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그 뇌랑 관련된 어떤 실험에서 다이어트 안 하시고 계신 여성분들과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랑 관련된 실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케이크랑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먹고 어떤 맛이었는지 그 평가를 좀 해주세요 하는 실험을 했는데,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램 수를 처음부터 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은 양을 주고 얼만큼 남겼는지로 이 사람이 얼만큼 먹었느냐를 아하. 측정할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맛있게 적당량 먹고 그냥 막 평가를 제대로 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입 먹고 어차피 오늘은 망했다라는 회로가 돌아가서 50% 이상 더 많이 먹었대요.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어차피 오늘 망가졌으니까 다 먹어버리자.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게요. 네.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욕은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네, 맞아요. 장치니까 네, 그게 없었으면 식욕이랑 싸우지 말고. 네, 그렇죠.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패배를 100점 100패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시중에 식욕 억제제든 뭐든 무수히 나와 있는데 다 말라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욕과 평생 함께 가기로 하신 리본님의 구체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떤 내용이었을지 사실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를 아셔야 이 이후에 키토제닉 식단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앞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꾸며봤고요.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잘 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저 진짜 울었어요. 아까 얘기 듣다가. 진짜 우셨어요, 메인님.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제 마음이 이렇게 치유된 이게 메인님 우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네, 너무 치유받고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진짜 한 100번 더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계속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죠? 감사합니다, 리본님.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